김경일의 지혜로운 인간생활. 인지심리학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분해주는 학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불행해지는 방법 중 하나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가장 허망하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가 바꿀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사과보다는 도와달라는 말이 화해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사내 안 사내 하며 2시간 동안 싸우다 지쳐서 용기를 쥐어짜내서 미안해 라고 하면 싸움이 끝날까요? 아니요. 다시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다 미안해. 당신 아직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그런데 도와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런 면이 많이 부족해. 그게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좋겠어. 그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동질감을 느낍니다. 너랑 나랑 같은 편이구나. 우리구나. 내가 우리 편에게 도움을 주어야겠구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스스로 부족함을 드러내는 표현이라 자존감이 낮아질 것 같아서 걱정되시나요?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제가 그것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상대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알았어 하고 도와준 사람들은 나중에 상대가 도와달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도와달라고 했던 건 부탁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님이 행복의 기원이란 책을 쓰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 책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담았어요.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는데요?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요. 행복은 도구예요. 행복이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나 생을 마감하는 어느 순간에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상태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에도 마땅히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행복은 오히려 우리를 굉장히 어둡고 긴 터널 속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인간의 삶 속에는 작은 행복이 여러 번 있어야 해요. 애착은 애정보다 더 우선되는 개념이에요. 애착은 곧 터치, 스킨십입니다. 인간에게 촉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까워지고 싶은,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든 손을 잡고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안아주면 이상하게 보거나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담은 물질,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걸 대신 건네주는 거예요. 아기들에게는 그 물질이 애착 인형입니다. 아기는 양육자와 밀착해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요. 넘어지거나 깜짝 놀라울 때 엄마나 아빠가 와서 안아주면 바로 안도감을 느끼죠. 양육자의 촉감, 체온, 냄새를 느끼면서 안정감을 찾고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와 떨어지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때 아이는 엄마 아빠를 대신할 대상을 만들어 두면서 자기만의 안식처를 찾습니다. 그게 꼭 인형 형태는 아니고 베개가 되기도 하고 이불이 되기도 해요. 낙천적인 성격과 낙관적인 성격의 차이를 아시나요? 낙천적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만들어진 성격입니다.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습니다. 낙관적이라는 건 뭘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잃지 않는 거죠. 낙관성은 후천적인 노력과 연습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우 동질적이라서 저 사람이 나랑 다른 행동을 하면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나와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랑 성격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 나랑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인간에게는 욕구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서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김으로써 사람들과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욕구가 다르면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방향성 개념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에이브러햄 메슬로라는 학자는 욕구 5단계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에게는 4대 욕망이 있다고 하고요. 성욕, 식욕, 금전욕, 명예욕. 아니다. 5번째가 더 있다. 그게 와이파이다.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렇게 욕구를 나누는 방법으로는 인간의 진짜 생각을 만들어내는 욕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욕구를 이해해야 직장에서 왜 상사와 부하 직원이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지가 보여요. 인간에게는 2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은, 좋아하는 그곳에 가고 싶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욕구가 있죠. 접근 동기입니다. 그 반대 개념으로 회피 동기가 있습니다. 회피 동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내가 싫어하는 것, 그 사람을 안 만나고 싶은, 내가 무서워하는, 그곳에 안 가고 싶은, 내가 끔찍이도 싫어하는 그 일을 막아내고 싶은 욕구를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대화를 할 때 이 둘 중 하나를 건드리면서 얘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인이와 희철이 2아이가 있습니다. 2아이 모두 같은 아파트 101호, 102호에 살아요. 지인이 아빠가 저녁에 지인이랑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인아, 요즘 좋아하는 거 있니? 내가 푹 빠져 있는 게 뭐야? 요즘 제주도 너무 좋아요. 지난번 수학여행 때 다녀왔는데 꼭 다시 가보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제주도. 그 말을 들은 지인이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기말고사에서 평균 90점을 넘기면 제주도 가자. 이건 접근 동기를 건드리는 대화일까요? 회피 동기를 건드리는 대화일까요? 네, 접근 동기를 건드리는 대화입니다. 같은 날 저녁 옆집의 희철이 아빠는 저녁을 먹으며 희철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희철아, 아까 퇴근하면서 현관 앞에서 지인이를 만났어. 너 지인이랑 같은 반이라며? 네, 아빠. 지인이가 한 달 후에 기말고사 본다고 그러더라? 네, 아빠. 걔는 왜 그런 걸 얘기하고 다녀요? 뭐 얘기할 수도 있지. 그런데 희철아, 요즘 싫은 게 뭐야? 아시잖아요, 아빠. 저는 걷는 거 제일 싫어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걷는 것만큼 싫은 게 없어요. 맞다. 너 걷는 거 태어날 때부터 싫어했지? 그럼 너 이번 기말고사 성적 평균 90점 못 넘기면 나랑 지리산에 가자. 너무 무서운 제안이죠? 지인의 아빠는 접근 동기를 건드려서 평균 90점 넘기자고 했는데 희철이 아빠는 회피 동기를 건드렸습니다. 2아빠 모두 자신의 아이에게 평균 90점을 넘기라고 요구하면서 한 명은 접근 동기로 대화하고 다른 한 명은 회피 동기로 대화를 했습니다. 때에 따라 접근 동기가 중요하기도 하고 회피 동기가 중요하기도 해요. 접근 동기를 건드려서 대화를 해야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이 사람 메시지가 진짜구나, 진심이구나. 이 사람 말은 중요하구나. 이렇게 진정성과 중요도를 동시에 느껴서 마음의 문을 열 때가 있어요. 반대로 회피 동기를 건드리면서 대화를 해야 오히려 마음의 문이 열릴 때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껏 엉뚱한 동기를 건드리는 실수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접근 동기를 건드려줘야 하는 사람한테 회피 동기를 건드리거나 회피 동기를 건드려야 설득되는 사람에게 엉뚱하게 접근 동기를 건드려서 마음의 문을 열려고 했던 거죠. 접근 동기가 필요한 상황에는 접근 동기로, 회피 동기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회피 동기를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접근 동기를 자극하고 언제 회피 동기를 자극해야 할까요? 그걸 가르는 기준은 바로 시간입니다. 길고 오래 해야 되는 일, 결실을 먼 훗날에나 볼 수 있는 일일수록 접근 동기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런 일을 하자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관심사뿐 아니라 미래 계획, 비전 등도 알고 있어야 하고요. 친해져야 해요. 그걸 가지기 위해서 그 일을 같이 합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그 사람이 나의 말에서 진정성과 중요성을 느낍니다. 그때 설득될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반대로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 안 하면 안 되는 일, 결과가 빨리 나타나는 일들은 회피 동기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피 동기가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열어요. 이때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무서워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내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일을 합시다라고 얘기해 주어야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장기적인 일에는 접근 동기, 단기적인 일에는 회피 동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